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수나라 고구려 전쟁에 대해서입니다. 수나라 고구려 전쟁에 대해서 결말해 보면 단순히 수양제가 고구려군에 패배하고 수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이 결과만을 보지 말고 그 결과 속에 그 과정과 그 결과에 숨어 있는 내밀한 역사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양제가 단순히 수나라를 멸망시키면 암군, 홍군으로 이제 역사에서 기억되는데, 사실 수나라 고구려 전쟁에 있어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수나라 양제는 훌륭하고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수나라군이 612년도에 113만이라는 병력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치게 됩니다. 113만이라는 엄청난 군세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나라가 국력이 그 당시 굉장히 강대한 선진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모든 종합적 요소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행정적 역량들이 다 동원되게 됩니다. 전쟁이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예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나라 군이 수양제가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는데 고구려의 전방 방어선, 그러니까 만주 지역 방어선에서 고구려군의 상당한 저항을 받으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수나라 황제 양제는 상당히 탁월한 전략을 입안하고 구사하게 됩니다. 수나라군, 중국군만이 할 수 있는 전략, 수나라같이 국력이 강대한 나라가 가진 양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이것은 무엇이냐? 고구려군의 막강한 만주 지역 방어선을 전반적으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어떻게? 수나라군 병력들이 고구려 만주 지역 방어선 그 요지마다, 성들마다 주둔하게 됩니다. 견제하고 고구려 각 성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수나라군은 별도의 특수임무부대, 소위 별동대를, 우중문 우문술 장군이 지휘하는 별동대 30만을 창설해서 평양으로 집공하고, 이 수나라군의 별동대를 각 지역의 고구려 성들이, 만주 지역에 있는 고구려 성들이 후방을 공격 못하게 고구려 성들을
성들의 수나라군 병력을 다른 어떤 별도의 부대를 편성해서 고구려군 각 성을 견제 공격함으로써 고구려의 그 만주 지역 성들이 만주 지역 성들에 있는 병력들이 수나라 특수임무부대 별동대의 진로를 방해하지 못하게끔 하는 탁월한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수나라 수군, 네오와 장군이 이끄는 수나라 수군을 평양, 대동강으로 직공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오와 군, 수나라 수군의 임무는 바로 수나라 우중문, 우문술 별동대에 대한 보급 임무를 지게 됩니다. 평양 인근에서 수나라 별동대와 수나라 수군 네오와 군이 만나게 된다면 고구려는 바로 멸망이었죠. 수양제의 탁월한 전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나라 군만이 할 수 있는, 수나라같이 강대한 양적 우위를 갖고 있는 군대만이 할 수 있는 탁월한 전략. 수양제의 노림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고구려도 수상 을지문덕 장군의 지휘하에 준비된 합리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군의 전략은 뭐냐? 최대한 수나라 우중문 우문술 별동대의 진격을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은 평화 협상을 위해서 직접 적진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중문 우문술 그 별동대의 군 진영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이제 평화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수나라 별동대의 진격 속도를 떨어뜨린 게 전략 목적이었죠. 수양제는 우중문 우문술에게 밀명을 내렸었습니다. 뭐라고 내렸느냐? 을지문덕이 만약 평화협상을 하러 오면 무조건 잡아둬라. 근데 그 당시 별동대 진영에 있었던 상서우승 유사룡이라는 관료가 평화협상을 하러 오는 적장에 대해서 잡아두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을지문덕을 풀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상서우승 유사룡은 수양제에 의해서 처형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한나라가 최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수장이, 지도자가 자기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략 목적을 위해서 적진을 방문한 것입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 있어서도 보기가 어려운, 굉장히 드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을지문덕 장군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별동대에 대한 진격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한 전략 하나와 플러스 또 하나의 전략은 뭐냐? 고구려군의 또 하나의 전략은 뭐냐? 수나라 수군과 별동대의 합류를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나라 수군에 대한 작전을
펴서 수나라 수군을 패배시켜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나라 수군 내화군이 먼저 대동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본래 전략 목적을 잊어버리고 평양성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손쉬운 승리를 거둡니다. 고려군의 유인작전이었죠. 평양성을 혼자 점령하면 엄청난 공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네오와 장군은 수나라 수군을 이끌고 평양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단독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고구려군의 유인작전에 의해서 네오와 군이 손쉬운 승리를 거두고 평양성으로 쉽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약탈에 집중하던 수나라 수군은 매복해 있던 고구려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멸하게 됩니다. 이 기습 공격을 주도한 분이 고건무 장군, 그 당시 고구려 영양왕의 아우죠. 아우. 나중에 영유왕이 돼서 영계 소문의 쿠데타에 의해서 실각하고 살해되게 됩니다. 하여튼 고건무 장군과 고구려 특수부대의 활약으로 수나라 수군은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별동대에 대한 보급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이로써 수양제의 탁월한 전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만약 수양제의 탁월한 전략대로 전쟁의 흐름이 이어졌다면 고구려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결국 수나라 별동대가 30만 별동대가 평양성 인근까지 진출을 하지만 보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나라 수군 네오와 장군의 부대에 보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철수 과정에서 고구려군의 요격에 시달린 수나라군 별동대는 다 아시다시피 살수대첩에서 전멸을 하게 됩니다. 30만 명이 2,700명으로 급감하는 대참사가 이루어졌죠. 이 전쟁을 통해서 양적 우위로 승부하는 중국의 무서운 저력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이후 수양제는 몇 년 후에 양희영감의 반란 등 내부 반란에 직면해서 어떤 한성에 갇힌 채 포위당해서 이제 다 끝났다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수양제는 자기 막내 아들과 엄청 슬프게 울게 됩니다. 구원군의 활약으로 이제 그 위기를 넘기지만 결국 수양제는 자기가 총애했던 우문술
장군의 아들에게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이제 멸망의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단순히 결과만을 보지 말고 그 과정, 그 내밀한 과정과 그 흐름에 대해서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수양제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만 이 고구려와의 전쟁에 있어서 한때는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절대로 경시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수나라 고구려 전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섭 작가님의 다시 읽는 삼국사. 이 책은 수나라 고구려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하고 흥미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수나라 고구려 전쟁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윤섭 작가님의 다시 읽는 삼국사. 그리고 이 안팎으로 위험한 이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서 고구려 수상 을지문덕 장군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드시 을지문덕 장군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